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김은 바다에서 자란 건강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답니다. 먼저, 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B12와 B1은 우리 두피와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세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 B1은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김 한 장만 먹어도 필요한 비타민을 채울 수 있어요. 또한 김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근육과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이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시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세포 재생과 성장에 꼭 필요하며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한 박테리아의 활동을 도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김에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돕고 칼슘은 우리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김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우리 몸의 노폐물과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김은 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슈퍼푸드예요. 여러분도 김의 영양적 가치를 알고 식단에 자주 포함시켜 건강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김은 단독으로도 건강에 정말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김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힘이 극대화되는 식품들을 쉽게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김과 계란의 조합은 정말 놀라워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게다가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재생에 필수적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비타민의 상호 보완 효과로 에너지가 더욱 증진된다고 해요. 또 다른 좋은 조합은 김과 두부예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서로 보완되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체력 유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과학적인 연구도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노년기 골밀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어요. 그리고 김과 신선한 야채를 같이 먹으면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이 서로 만나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색깔이 다양한 야채를 곁들이면 시각적으로도 즐겁고 각기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뿌린 김도 추천해요. 참기름에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김의 비타민 흡수를 돕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고 해요. 이렇게 김과 참기름을 함께 먹으면 맛도 풍부해지고 건강 효과도 2배가 된답니다. 이처럼 김은 여러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각 재료의 장점을 서로 보완하며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식단에 계란, 두부, 야채, 참기름 같은 건강한 식품들을 함께 곁들여 보세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한층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김은 정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오늘은 김과 함께 섭취를 피해야 하는 식품들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도토리묵과 김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도토리묵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김에 들어있는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만약 철분이 잘 흡수되지 않으면 빈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도토리묵을 먹고 싶다면 끓는 물에 한번 데쳐 탄닌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또한 조미김도 주의해야 해요. 조미김은 소금과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산패될 위험이 있어요. 산패된 기름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도 산패된 기름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붉은 고기와 김의 조합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붉은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소화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김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결합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 조합을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김의 요드 성분 때문에 다른 요드가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요드는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김을 먹을 때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식사를 준비할 때 도토리묵, 조미김, 붉은 고기, 그리고 요드가 많은 식품과 같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건강은 올바른 식품 조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김은 단독으로 먹어도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김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김과 계란의 조합은 아주 뛰어나요. 계란에는 단백질과 콜린이 풍부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콜린은 기억력 향상과 뇌세포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김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또한 김과 두부를 같이 먹으면 더욱 좋아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와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김의 미네랄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하며 몸에 필요한 영양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식물성 단백질은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김과 신선한 야채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돼요. 상추, 오이, 당근 같은 야채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 색깔의 야채를 곁들여 먹으면 눈으로도 즐겁고 각기 다른 항산화 성분이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뿌린 김도 추천할 만해요. 참기름에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학 연구 결과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높여주어 김의 영양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밝혀졌어요. 이처럼 김은 계란, 두부, 야채, 그리고 건강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주며 건강에 더욱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식탁에 김을 올릴 때 이처럼 다양한 식품들과 조합해 보세요. 그러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김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다른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김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김과 사과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사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세포 손상을 막아준답니다. 김의 미네랄과 사과의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면역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과학 연구도 과일과 해조류를 함께 섭취할 때 소화가 더 잘 되고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줍니다. 또한 김과 우유나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칼슘과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우유와 요거트에 들어있는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고 김에도 칼슘과 철분 등 여러 미네랄이 풍부하니까요. 특히 비타민 D가 함께 작용하면 칼슘 흡수가 더 잘 되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김과 마늘을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할 만해요. 마늘은 강력한 항균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김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김과 신선한 채소 조합은 소화를 촉진하고 비타민 섭취를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근, 오이, 상추 같은 야채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김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하며 장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이처럼 김은 사과, 우유, 요거트, 마늘,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을 때 각 식품이 가진 장점을 서로 보완하여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식탁에 김을 올릴 때 이런 다양한 식품들을 함께 곁들여 보세요. 그러면 맛과 건강 두 가지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멋진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김은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김에는 요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요드는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이 과활성화되거나 반대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드가 지나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권장되는 양 보통 한두 장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김은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될 위험이 있어요. 특히 양식 김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원산지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과학 연구에서도 환경 오염이 해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고 있으니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김을 너무 오래 구우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 따라서 김은 살짝 구워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김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만약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섭취를 줄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죠. 이처럼 김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올바른 양과 방법으로 섭취해야 해요. 여러분도 김을 먹을 때 위에서 언급한 주의 사항을 잘 기억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요. 여러분, 김은 정말 다재다능한 식재료예요. 단순한 반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 종류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김밥이에요. 김밥은 밥과 여러 가지 재료를 김으로 말아서 만든 음식이에요. 채소, 당근, 계란, 햄 등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서 한 입 먹으면 여러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이고 채소와 단백질은 우리 몸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요. 김밥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점심 도시락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다음은 구운 김이에요. 구운 김은 김을 살짝 구워서 먹는 요리로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온도에서 빠르게 구우면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잘 유지된다고 해요. 구운 김은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또 다른 요리로는 고구마 김 스낵이 있어요. 이 요리는 찐 고구마를 으깨어 김 위에 얇게 펴고 반으로 접은 후 팬에 살짝 구워 만드는 방법이에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비타민 A, 그리고 김의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만나 체내 에너지 공급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요. 과학적 연구도 고구마와 해조류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또한 김치전도 빠질 수 없어요. 김치와 김을 함께 넣어 만든 김치전은 매콤하면서도 바삭한 맛이 일품이에요. 발효 음식인 김치는 유익한 유산균이 가득해서 장 건강에 좋고 김의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해물김탕 같은 요리도 있어요. 해물과 김을 넣고 끓인 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해산물의 단백질과 미네랄이 김의 영양소와 어우러져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제격이에요. 이처럼 김은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김밥, 구운 김, 고구마 김 스낵, 김치전, 해물 김탕 등을 만들어 보면서 김이 주는 풍부한 영양과 맛을 경험해 보세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요리들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김을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맛있는 김을 고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김은 바다에 건강한 영양분이 가득하지만 잘못 고르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김의 색상을 잘 살펴보세요. 좋은 김은 보통 선명한 녹빛이나 짙은 갈색을 띠며 너무 건조하거나 반짝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김의 색상은 그 안에 들어있는 클로로필과 관련이 있어요. 클로로필은 김이 제대로 건조되고 보관되었다는 증거랍니다. 두 번째로 김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김은 바다의 향긋한 냄새가 나야 해요.
만약 이상하거나 강한 화학 제품 냄새가 난다면 그 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후각은 우리가 음식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세 번째로 포장을 확인하세요. 포장이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았는지, 유통기한이 남아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포장은 김의 품질 유지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또한 포장지에 적힌 원산지와 제조 과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격과 브랜드도 고려해야 해요. 너무 싸거나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는 때때로 품질 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코로, 손으로 확인하면서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김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죠? 이 간단한 방법들을 기억하면 언제나 안전하고 맛있는 김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